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앵귤러 2 개발하기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는요. 그 앵귤러 2를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아마 제가 써본 모든 기능 중에서 최고 쉬워요. 네, 최고 쉽다라는 건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앵귤러 2 만들어 놓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 경험을 그대로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 만들고 어떤 페이지 만들고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하고요. 그리고 게시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 해가지고 바로 앵귤러 프로젝트를 애저 웹앱 같은 곳에다가 바로 게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경험해 본 앵귤러의 여러 가지 사용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개발하기 가장 편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앵귤러 개발하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파 템플릿이라고 해서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 런칭이 된 이후로 아직까지는 그냥 기본 템플릿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명령어 기반, 명령 프롬프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대신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주는데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25 업데이트 3 때도 있었습니다. 아예 이제 템플릿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게 2017에서는 일단은 기본 프로젝트는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권장을 해주고요. 나중에는 템플릿에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과 ASP.NET Core 프로젝트, 그 다음에 앵귤러 2를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 묶어서 관리할 때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파 템플릿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거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로드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파 템플릿의 장점은 서버 측 렌더링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컨트롤 F5번 또는 F5번 눌러서 빌드를 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타입스크립트 파일이 빌드가 돼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돼서 디스트 폴더에다가 이제 배포가 되고요. 그게 바로 인덱스 페이지로부터 실행되는 형태인데요. 그거는 바로 그냥 우리가 데모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을 사용하려면요. 일단 첫 번째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커뮤니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혹시나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시면 이 경로를 보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설치를 한번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웹 에센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설치하고 나서 웹 개발 관련된 가장 좋은 확장 도구 중에 하나인 웹 에센셜 2017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의 도구의 확장 및 업데이트해서 웹 에센셜을 검색해 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찾아서 가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를 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앵귤러 2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앵귤러 2에 스니피 팩을 설치를 해주시면 ng2 탭 눌렀을 때 관련된 코드 조각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앵귤러 2의 컴포넌트를 만드는 코드가 기본적으로 한 몇 줄 정도 되는데요. 한 10줄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의 도구에서요. 앵귤러 2 스니피 팩을 검색을 해주셔도 되겠고 여기 경로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SP.NET Core와 앵귤러 2를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묶어서 관리를 해주는 스파 템플릿을 사용을 해주려면요. 일단 노드.js의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권장 버전은 6.x 버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버전 7.7.2 가장 최신의 노드.js 버전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버전은 2017년 3월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이후 버전에 노드.js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앵귤러 스파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요 명령어를 좀 긴 명령어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Core 스파 템플릿 이라는 이름의 콜론 스타까지 있네요. 자, 이 명령을 사용해서 가장 최신의 이제 스파 템플릿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앵귤러를 사용할 거니까 .NET new 명령을 통해서 앵귤러를 실행하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NET 리스토어는 ASP.NET Core 명령어죠. 그냥 현재 프로젝트 ASP.NET Core 프로젝트 관련된 패키지 설치하고요. npm 인스톨은 앵귤러 이제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앵귤러에 관련된 패키지들을 설치해 주고요. 해당 이제 프로젝트 이름점 C#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2017로 열면 열어서 이제 뭐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요 절차를 따라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 절차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관리자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한번 열어봤고요. 제가 앵귤러 폴더로 잠깐 들어가 보고요. make 디렉터리 앵귤러 2017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d 앵귤러 2017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 여기 폴더에다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일단 Node.js 노드의 노드 대시 버전 한번 볼까요? 자, 버전 7.7.2 버전이죠.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제 화면을 보여드렸던 거니까요. 자, 그러면 ASP.NET Core에 스파 템플릿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설치해 주냐면 .NET new 명령을 통해서 대시 하이픈 마이너스 인스톨 해라. microsoft.ASP.NET Core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템플릿들을 설치를 해라. 콜론 스타를 붙여가지고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라. 뭐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명령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됩니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엔터 쳐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그래서 앵귤러 스파 프로젝트. 근데 앵귤러 스파 프로젝트는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앵귤러 2와 그 다음에 ASP.NET Core를 같이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고 서버 측 기술은 ASP.NET Core 뭐 제가 강의에서 뭐 서버 측 기능은 무조건 ASP.NET Core고요.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 측 기능은 무조건 앵귤러 2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확실히 나눠 놓고 개발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물론 서버 측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노드.js하고 뭐 이제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뭐 몽고DB에서 데이터베이스 가져다 쓰면 되겠지만 제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SQL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읽어다가 이제 ASP.NET Core 웹 API에서 JSON 데이터로 던져주고요. 그거를 앵귤러 2에서 가져다가 뭐 이제 CRUD를 구현해주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앵귤러 스파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명령어는 잠깐 설치 중이니까 좀 전에 슬라이드 잠깐 다시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NET new 명령을 통해서 microsoft.asp.NET Core 스파 템플릿 콜론 스타를 통해서 앵귤러 스파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설치가 완료가 되었나요? 아직도 설치 중이군요. 뭐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니까요. 이 명령을 통해서.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린 다음에 얘를 얘를 통해서 .NET 앵귤러 스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스파 템플릿을 통해서 앵귤러 2의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시간이 아직도 설치 중이네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잠시만 기다린 다음에 이제 됐네요.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부터 ASP.NET Core 웹 API인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 이번 시간에 관심 있는 건 요겁니다. 요거. MVC ASP.NET Core with Angular. 줄여서 앵귤러라고만 하면 되는데요. 웹 MVC 스파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명령을 통해서 개발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든다? 현재 dir, 현재 폴더를
앵귤러의 스파, 앵귤러 2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NET new 명령을 통해서 현재 프로젝트를 어떤 명령어? 앵귤러 프로젝트로 만들어라. .NET new 앵귤러 이 명령을 통해서 현재 폴더를 앵귤러 2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금방 만들어지네요. 자, dir. 자, 그러면 기본적인 기능은 MVC, 모델 뷰 컨트롤러스가 보이는 ASP.NET 코어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뭐 패키지.json 파일도 보이고 웹팩도 보이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앵귤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S 프로젝트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폴더는 ASP.NET 코어 프로젝트이면서 앵귤러 2 프로젝트예요. 즉 ASP.NET 코어 프로젝트이면서 앵귤러 2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관련된 패키지들이 두 개로 나눠서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ASP.NET 코어 관련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줄 때는 어떤 명령을 사용하냐면 .NET 한 칸 띄고 restore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뭐 관련된 그 ASP.NET 코어 관련된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ET restore 명령을 통해서 ASP.NET 코어 관련된 패키지들을 설치해 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폴더는 그 다음에 또 뭐다? ASP.NET 코어 프로젝트이면서 앵귤러 2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그럼 앵귤러 2 프로젝트는 이 패키지.json 파일을 바탕으로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인스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npm install을 사용해서 이 패키지.json 파일에 해당되는 뭐를 설치하자? 노드 모듈들을 땡겨다가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 좀 걸리겠죠. 엔터. 그래서 이렇게 npm install로 패키지.json 파일에 지정된 노드 모듈을 가져다가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자체가 뭐냐면 다시 한번 잠깐 설치가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요. 슬라이드 쳐 보면 자, .NET 리스토어는 AS.NET 관련된 패키지들을 설치해 주는 명령어고요. npm install은 노드 모듈들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설치해 주는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노드에 대한 어떤 모듈들을 패키지들을 가져다 설치하는 기능입니다. 얘는 서버 측 기능들을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자바 클라이언트 측 기능을 설치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물론 요 두 가지 얘와 얘를 요 명령어와 요 명령어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바로 C#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2017로 열어놓고 다시 빌드하게 되면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실행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콘솔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뒤에서는 아마 그냥 제가 바로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실행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 그러면 쇼 마침하고요. 앵귤러 모듈 npm install 꽤 오래 걸리겠죠.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이거 보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요. 자, 제가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0초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노드 모듈도 설치했고요. dir 열어볼까요? 자, 여기다 놓고 dir 엔터. 자, 그러면 노드 모듈스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위에 없었나요? 없었겠죠? 예. 오, 너무 많다. 안 올라가겠습니다. 자, 노드 모듈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설치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ET 빌드 해도 되고요. 그냥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스타트 위에 있는 앵귤러 2017.c#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2017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를 먼저 열고 이 C#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열기로 열어 주셔야 되겠고요. 엔터.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사용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뭔가 잔뜩 출력창이 뜨는데요. 일단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앱 폴더, 클라이언트 종속성 폴더로 가볼게요. 누가 패키지는 여기 와서 설치되고요. 노드 패키지 매니저, npm은 여기 와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로 먼저 열면 여기 노란색 떴다가 다다다다다 설치가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제가 미리 닷넷 리스토어로 얘를 다 가져왔고요. npm 인스톨러로 npm 인스톨 명령을 통해서 얘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어온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앵귤러 2017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만들어지면 일단 저장 버튼 눌러서 솔루션 한번 저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서 솔루션을 저장 한번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모두 저장 버튼 눌러서 솔루션 파일을 아예 저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됐고요. 자, 솔루션 파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솔루션 다시 빌드 또는 솔루션 빌드를 한번 해주고요. 제 빌드를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앱 폴더 안에 있는 타입스크립트 파일들이 다 컴파일이 돼가지고요. 그 값이 어디로 게시가 되냐면 월드와이드 블루투의 디스트 폴더로 게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번 실행. 실행하니까 이걸로 실행이 되네요. 저 웹브라우저로 실행하는 걸 원하는데 잠깐만요. 다시요. 닫고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요. 자, 여기 IIS 익스프레스 됐는데 웹브라우저로 바로 실행이 안 되나요? 다시 한번요. 실행. 이쪽으로 뜨네요. 그러면 5000번 로컬호스트 5000번 엔터 쳐서 카피를 하고요. 웹브라우저 열고 실행. 자, 웹브라우저 열고 실행하면 이렇게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를 갖는 하나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URL은 라우팅은 움직이긴 하지만 웹페이지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로깅이 출력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 가면 돼요. 그거에 대한 페이지는 어디에? 앱의 컴포넌트가 앵귤러2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여기 부분이 앵귤러2의 부분이고요. 나머지 모델스, 컨트롤러스, 뷰스는 ASP.NET 코어, 즉 서버 파트고요. 여기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앱 파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앵귤러2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홈, 앱, 카운터, 패치 데이터인데 이제 하나의 페이지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자, 폴더 이름은 컨택트 연락처 폴더 하나 만들고요. 컨택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고요. 자, 템플릿 초기하고요. ASP.NET Core의 웹 파트의 스크립트 쪽에 가서 타입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contact.component.ts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ng2 컨트롤 스페이스 자, 안 뜨네요. ng 컨트롤 스페이스 아예 ng 컨트롤 스페이스 ng2의 컴포넌트를 한번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눌러서 이만큼 폰트가 왜 바뀌어 있죠? 예. 자, 이렇게 일단은 다시요. 컨트롤 G 탭 눌러서 my component 대신에 contact라고 주고요. 탭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뭐뭐뭐입니다. 탭 contact component 탭 엔터 주고요. 자,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퍼블릭한 네임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네임은 스트링으로 쌤 대신에 제 이름은 박용준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 at angular core로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 줄짜리 컴포넌트 파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럼 얘를 어디에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app.modules.ts 파일에다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폰트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폰트로 바뀌어 있네요. import 블라블라 from component 폴더 안에 있는 컨택트 폴더 안에 있는 컨택트 컴포넌트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컨트롤 스페이스 컨택트 컴포넌트를 로드해서 얘를 어디에다가 홈 컴포넌트에다가 컨택트 컴포넌트를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도 하나 등록할까요? 홈 자, 얘가 갑자기 왜 이러죠? 자, 홈 다음에 홈 폴더를 컨택트로 하나 복사를 하고요. 홈 컴포넌트 대신에 컨택트 컴포넌트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메뉴에 가서 자, 폰트가 좀 나중에 바뀌었어요. 예. 홈 경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요. 홈 대신에 컨택트로 바꿔주고요. 슬래시 홈 대신에 슬래시 컨택트로 하나 만들어주고요. 다시 컨트롤 F4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웹브라우저 어딨죠? 예, 이러고 새로 고침 요번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도록 하죠. 잠시만요. 홈. 왜 못 읽고 오죠? 자, 닫고. 자, 다시 실행. 자, 그 다음에 요 경로를 다시 웹브라우저 열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를 요청했는데 컨택트가 왜 안 보이죠? 다시 빌드. 자, 그런 경우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솔루션 다시 빌드. 자, 됐죠? 다시 빌드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제가 뭔가 잘못했겠죠? 자, 그러면 F12번 눌러서요. 자, 새로 고침. 메뉴 안 뜨는 걸 보니까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등록을 안 했다든가. 자, 새로 콘솔 쪽에 에러는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컨택트 컴포넌트에 컨택트란 이름으로 만들고요. 얘 이름은 컨택트 컴포넌트라고 했습니다. 얘를 app.modules.ts 파일에 임포트 시켰고요. 얘를 디클레레이션 쪽에다 넣어놓고요. 컨택트에 컨택트 컴포넌트를 넣어놨습니다. 슬래시 컨택트 요 경로에다가요. 그런 다음에 내비게이션 쪽에도 한번 넣어놨고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빌드를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안 되네요. 자, 그래서요. 제가 프로젝트를 항상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뭐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열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닫았다가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빌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 네, 이렇게 떠줘야 되는데 제가 뭐 잘못한 게 있겠죠. 예, 어쨌든 그럼 이렇게 새로운 포트번호로 뜨네요. 예, 이렇게 홈 컨택트. 예, 이제 뜨네요. 예, 홈 컨택트 카운트 패치 데이터 해서 요 메뉴가 안 뜨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껐다 켰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잘 되네요. 예, 뭐 컴퓨터 안 되면 껐다 켜면 가장 잘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용준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하나의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출력이 되도록 한번 하나의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환경을 넣어놓고 개발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고요. 자, 그러면 홈 컨택트를 갖는 간단한 앵귤러 2 웹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닫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요, 제가 아마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자, 노트패드 잠깐 열어보고요.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앵귤러 2를 사용하는 거고요. 서버 측은 ASP.NET Core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호스팅은
Azure 웹 앱에다가 호스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만들고 로컬에서 만들었고 뭐 각각의 서버 측 기능은 이제 ASP.NET Core를 사용해서 서버 측 기능을 구현해 주면 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측 기능은 Angular 2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게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Azure Web 앱에다가 A가 3개죠. 그래서 Angular 2, ASP.NET Core, Azure Web 앱. 그래서 Azure Web 앱에다가 올려서 게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앵귤러 2017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앱 서비스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새로 만들어서 게시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기존 항목을 선택해서 게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앱 서비스에다가 바로 게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뭐뭐뭐 이름이 하나 만들어주는 거고요. 뭐뭐뭐 이름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제 권한으로 앵귤러 뭐라고 할까요? 앵귤러 2017 이 이름이 없을까요? 없네요. 예. 앵귤러 2017 이렇게 뭐 플레인으로 그냥 일단 기본 값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앵귤러 2017 azure website.net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버튼 눌러서 바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하면서 만들게 해줄 수 있겠고요. 나중에 따로 이제 프로파일을 따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데모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들자마자 바로 게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포 중이라고 뜨는 거고요. 즉 제가 제 컴퓨터에서 로컬에서 앵귤러 2017이라는 이름으로 ASP.NET Core 플러스 앵귤러 2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간단하게 컨택트 페이지 하나 정도를 더 추가해서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더 추가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뭐가 좋다?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도구 안에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에까지 애저에까지 이렇게 게시해서 24시간 365일 실행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 배포를 해서 실행을 시켜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시를 시작했습니다. 로컬에서 빌드가 되고 컴파일이 다 완료가 됐으면 이상이 없으면 그거를 어디로 Azure 웹 앱으로 게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자,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저는 뭘 사용하고 앵귤러 2를 사용하고 서버 측 기술은 ASP.NET Core를 사용하고요. 호스팅은 Azure Web App, 뭐 파스라고 하죠. 파스라고 하는데 Azure Web App, VM이 아니라 그냥 바로 Azure Web App에다 올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기능, 하나의 목적,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필요한 목적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겁니다. 물론 ASP.NET Core 가지고는 클라이언트 측 기술도 구현해 줄 수 있지만 앵귤러 2를 써보니까 클라이언트 측 기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앵귤러 2가 뭐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최고고요. 그리고 서버 측 기술은 역시 ASP.NET Core가 최고고요. 그거에 대한 호스팅 기술은 Azure Web App이니까 이거 3A A를 사용하는 요 방법을 사용해서 그 뭐를 한다? 자,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갈 거라는 거죠. 자, 아직도 추가 중인가요? 자, 뭐 좀 기다려 보죠. 예, 그래서 실행이 됐네요. 자, Angular 2017.azure website.net 땅 쳤을 때 그러면 로컬에 있던 소스가 올라가고요. 자, 성공이 될까요? 이가 자, 항상 여기 그 게시할 때는 약간 그 긴장이 돼요. 로컬에서는 잘 돌아도 여기 서버 환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Angular 2 ASP.NET Core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Azure Web 앱에서 이제 안 될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되네요. 굉장히 빨리 지원을 해주네요. 그래서 Angular 2017.azure website.net 쳤을 때 홈, 컨택트, 카운터, 패치 데이터를 갖는 이렇게 홈, 컨택트, 카운터, 패치 데이터를 갖는 하나의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로컬에 만들어진 게 현재 어느 시점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는 시점에서 아마 제가 이거 그 비용 때문에 아마 지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제가 지금 강의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전 세계 어디서나 angular2017.azure-website.net 땅 쳤을 때 현재 화면에 있는 요 사이트가 보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데모로 이 경로를 사용해 보시면 아마 제가 그 비용 때문에 Azure 웹앱 그 요거 호스팅 비용 때문에 지웠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사용해서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사용해서 앵귤러 2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러면요. 가장 최적의 환경은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앵귤러 2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기. 이렇게.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사용해서 앵귤러 2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법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렸잖아요. 이 방법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뭐 제가 지금 데모 보여드린 거 그대로예요. 나중에 로컬에서 잘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다?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해서 여러분들이 애저 구독권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애저 구독권이 이미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웹앱을 만든과 동시에 바로 게시를 해서 현재 그 웹브라우저 어디 있죠? 요 경로에서 홈 컨택트 카운터 패치 데이터를 갖는 요 웹페이지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앵귤러 2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제 슬라이드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앵귤러 2를 개발하고자 한다. 앵귤러 2 앱을 개발하고자 한다. 했을 때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이 아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환경이다. 즉 일반적인 에디터 환경이고 크로스 플랫폼 환경이다라면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서 앵귤러 CLI와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는 과정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 하시면 되겠지만요. 어쨌든 윈도우즈 환경이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내용이 가장 쉽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뭐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ASP.NET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앵귤러 2 서버 측 기술은 ASP.NET 코어에만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최적의 환경, 최고 편리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어쨌든 이번 시간 내용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앵귤러 2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기에 대한 주제로 이번 시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부분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제가 이번 시간에 진행했었던 이 내용,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기까지 그리고 애저에 대한 호스팅 권한이 없으시면 무료 평가판으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서 한번 올려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